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글로벌 ETF 시장 동향을 짚어드립니다. 저는 미래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윤재홍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장 동향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ETF 소식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시나 이제 금리 이슈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주간 단위로 3.45p 소폭 상승을 했어요. 이제 2주 연속으로 좀 상승을 보였고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온 이후에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지금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했던 요인, 바로 이제 미국 국채 입찰 부진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국채 입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재무부가 미국 국채를 새로 찍어서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이 시장 금리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영향을 받고 또 미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미국 국채 시장 입찰을 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좀 부진했습니다. 자, 그럼 이 미국 국채 입찰이 부진하면 좀 어떻게 되냐? 국채 입찰이 부진하다. 그러면 채권을 좀 더 이제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요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이 차트는 미국채 주요 만기별로 응찰률이라는 것을 정리를 한 거예요. 응찰률은 국채 입찰에 얼마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참여를 했냐라는 걸 좀 나타낸 건데, 지금 빨간색 굵은 선, 제가 단순 평균을 좀 내봤는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그만큼 이제 입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라고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채권을 다 팔아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금리를 높게 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제 미국 국채 입찰 관련 좀 말씀을 드렸는데, 세 가지를 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응찰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 국채 입찰에 참여하고 있냐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PD라고 해서 프라이머리 딜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시장 조성자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국채 입찰에서 낙찰되지 않은 물량들을 좀 받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PD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응찰이 부진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있었던 국채 입찰들, 2년물이라든가 7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전체적으로 이 PD의 낙찰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좀 부진했다라는 의미고요. 마지막은 이 발행금리, WI라고 불리는 이 발행금리와 실제 낙찰금리 이 차이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역시도 조금은 이제 부진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이 미국 국채 입찰이 좀 부진하면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었다라는 부분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채 입찰 관련해서는 최근 들어서 이 발행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미국 국채 입찰했을 때 좀 저도 이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챙겨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시장 동향 넘어와서 아무래도 이제 좀 부진했겠죠. 대형 성장이 좀 하락이 두드러진 가운데 성장 계열이 좀 전반적으로 약세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나타나 있는 이 신고가 종목 수도 좀 감소를 보였고요. 지금 458개에서 119개로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신고가 종목 수도 이제 감소를 하면서 미국보다는 이 미국의 선진국, 유럽이라든가 이런 국가들 좀 신고가를 좀 기록을 했고, 이외에도 채권 관련 다수가 이 상승률 상위에 좀 차지를 했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는 좀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라고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 와중에 좀 특징 ETF들 좀 어떤 것들 살펴볼까? 라는 분을 좀 보면 미국 대표 지수,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국 반도체, 친환경 정도를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미국 대표 지수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타나 있는 이 선들은 미국의 대표 지수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미국 대형주 S&P 500부터 시작해서 대형 기술주 ETF인 나스닥 100, QQQ, 그리고 대형 가치, 중형주, 소형주까지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초 이후에 보시면 이 검정색 선으로 나타나 있는 이 미국 대형 기술주 나스닥 100이 대표적이겠죠. 강세가 굉장히 두드러진 가운데 어떤 소형주라든가 중형주는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이제 미국 대형 기술주 혹은 대형 성장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면서 어떤 중형주라든가 소형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탄력을 받는 모습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 좀 동향을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시장 내에 다양한 지수들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 어떤 이제 요소별로 이제 좀 계속 움직임이 좀 달라지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관심 넓혀서 보자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지금 이제 지난주에 좀 낙폭이 컸어요.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점 대비 낙폭도 좀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고요. 왜 이렇게 좀 하락을 했냐라는 부분들 살펴보면, 뜯어보면 지금 세일즈포스가 하락을 좀 주도를 했습니다.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시장 전망치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고요. 이제 주간 단위로 14%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체 하락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표 기업이 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주변 기업들도 따라서 좀 영향을 받았는데 서비스나우라든가 어도비 같은 기업들까지도 하락을 하면서 좀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좀 유독 좀 하락률이 컸던 ETF라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중국 반도체입니다. 맨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중국 반도체 ETF예요.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티커로는 03191 티커를 가진 ETF입니다. 해당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했죠. 지난주에 상승을 했는데 중국 대표 지수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하락을 했어요. 항생테크라든가 HSCI라든가 HSI까지 이런 이제 홍콩 지수들이 좀 낙폭이 컸었고요. 중국 본토 지수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그 와중에 살펴보면 이제 중국 반도체는 또 상승을 했어요.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정부에서 이 중국 반도체에 관련해서 기금, 세 번째 기금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 돈으로 약 3,440억 위안 규모의 이제 펀드를 좀 조성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 기대감에 역시나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까지도 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은 친환경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는 차트는 이제 최근 1년 기준 S&P 500과 비교해서 좀 차트를 그려본 건데 지금 어떤 수소라든가 혹은 태양광 이런 것들 좀 전반적으로 좀 굉장히 부진을 했죠. 최근 들어서는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기존에는 어떤 이제 고금리 상황하에서 이 비용 부담 문제가 좀 굉장히 부각이 됐었어요. 그러던 것이 어떤 이제 AI발 이 전력 수요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면서 상대적으로 이 금리 이야기는 조금은 이제 밀려났고 특히나 이런 이제 친환경 에너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주간 요약이에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잡았는데 이제 금리 우려는 지속, 그리고 에너지, 중국 반도체, 인도 이슈에 관심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금리 우려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 들어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는 것들이 이 금리 하락보다는 상대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경기 침체 우려로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조금 이제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을 좀 지속을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중국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금 조성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 같은 경우는 두 달여에 걸친 총선이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출구조사에서 이 모디 총리 연임이 좀 확실시 되는 분위기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총선 결과가 나오고 이제 연임이 확정되면 이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일관성 있게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 인도 관련 ETF들도 좀 관심 가지고 한번 살펴보자라는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주간 요약 그리고 이제 글로벌 ETF 시장 동향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윤 선생이었습니다.